일단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접했을 거예요. 지금 오신 분들이 대부분 몇 학년들이시죠? 고3이요? 그러면 이제 논술 공부하거나 아니면 책 교과서에 패러다임이라는 부분을 많이 접했을 텐데, 뭐 시대의 큰 틀을 이루는 그런 부분을 패러다임이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뭐 패러다임의 변화 식으로 해서 체인지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패러다임은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있는 위치,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앞으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진로 결정을 할 때 그 패러다임을 보고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변화를 시킬 역량이 부족해서 아직 변화까지는 아니고 시프트, 이동한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안 쓰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인 본질인 전화를 하거나 친구들과의 소통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단지 처음에 직접 대면하다가 편지로 주고받고 그 다음 전화를 하고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화상통화를 하고 근본적으로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것은 변화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쓰는 용어는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동한다. 이런 측에서 저희는 창업을 했고요.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제 실패한 부분과 성공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2001년 키워드, 네, meet by meet. 이거 하면 떠오르시는 단어 있어요? meet by meet 했을 때, 이거 회사 이름이었는데요. 고기를 통해서 만난다는 뜻인데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생일 때, 그래서 초등학생일 때 첫 사업을 했습니다. 첫 사업을 한 게 뭐 아웃백 스테이크나 TGI 프라이데 같이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서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분위기 있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 트렌드가 한창 유행했어요. 2001년도에 한창 붐이어서 아웃백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는 그런 찰나에 이 비싼 고기를 집에서 한번 가족과 함께 먹는 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 의해서 아침마다 제가 냉장 고기를 포장을 해서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리법 같은 거 어떻게 고기를 먹으면 좋은 건지 집에서 가정주부들이 아기를 고기를 먹이거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고기를 직접 집에서 해주거나 그런 식의 창업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첫 창업이었죠. 20살 때. 근데 이제 망했죠. 왜냐면 그 시대의 패러다임, 사람들은 거기 가는 이유는 분위기를 내고 먹기 위해서 그런 이제 환경을 좋아했는데 저는 그 비용만 생각하고서는 아끼기 위해서 직접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더니 지금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면 약간 가족적인 분위기 그리고 약간 경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냄새나거나 그런 것도 감안하고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양질의 고기를 저는 5분의 1 가격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창업 때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회사를 고르시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실 예정이고 그런 이제 마인드를 키워나가실 때 꼭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을 하고서는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가 저희 실패담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키워드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그냥 생활 습관, 생활 패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입고 계시는 요즘 고등학생들이 유행하고 있는 그 패딩 점퍼. 그죠? 그리고 뭐 먹는 거. 요즘엔 어떤 음식이 유행인가요? 요즘에 친구들끼리. 만약에 친구들끼리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떡볶이 이런 거 똑같고 일단 먹는 거. 그다음 입는 거. 그다음에 뭐 집 주거 환경도 비슷하고.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는 2009년도에 이제 두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그 일본에서 다 정리하고 들어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사실 2008년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1년 준비 끝에 2009년도에 창업한 게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컨셉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 제가 일본에서 2008년도에 처음 갔을 때 그 스마트폰, 아이폰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폰이라는 게 일본에 이제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니면 뭐 뉴스에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일본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지하철에서 그 아이키 첨부 같이 두꺼운 만화책을 이렇게 펴보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자주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선가 그 스마트폰 아이폰 3G를 통해서 만화책을 이 전화기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MP3를 많이 듣다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또는 내가 저장된 내 컴퓨터를 통해서 음악을 끌고 땡겨와서 그런 음악을 듣는 거. 영화 같은 것도 뭐 인강이나 동강 들을 때 그 PMP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런 문화가 2008년도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일본에서 제가 접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리고 음악을 듣는 거는 변치 않는데 다만 그 도구가 MP3나 책이나 아니면 영화관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다 모든 걸 대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접했어요. 물론 누구나 다 접했지만 저는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았죠.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전화기 안 가잖아요. 피처폰이라 해서 이렇게 전 폴더 썼거든요. 그런 거 쓰다가 문자 보내는 게 전부 기능이고 그 당시에 칼라 문자 나왔을 때 막 좋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모티콘 모델도 막 그랬던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접하고서는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이 다음 세대는 인터넷 세대를 넘어갔고서는 그 모바일 플랫폼 세대다. 지금 스마트폰이 대세라고 하는 거는 어느 누구도 반발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2008년도는 3년 전에 그 폴더형 전화기 쓰고 옴니아라고 하는 전화기 많이 쓰실 때 제가 다니면서 스마트폰이 앞으로 시대를 잡을 거니까 이거 쓰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문전박대를 안 하신 분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이 넥스트 그 세대에는 그 모바일 플랫폼이 우리를 이끌 거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했죠. 그래서 컨셉 저희가 잡은 거는 여행 예약할 때 여행사 전화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투어나 로드투어 홈페이지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제가 내일 일본 출장을 가는데 일본 관광지 정보를 보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가고 싶어. 그러면 딱 그 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잡지를 보다가 예쁜 가게가 있네. 뭐 예쁜 뭐 옷이 있네. 이거 사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곧바로 예약을 하거나 비행기표 예약을 하거나 그 가게를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차관에서 이제 트래블 레저베이션 쪽 부분하고요. 잡지 예약을 해야 되는데 뭘 봐야지 예약을 하죠. 요즘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제 수능 끝났지만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책이 있어야 볼 겁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수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가상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뭐 수능 뭐 필수 뭐 문제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다가 갑자기 물어볼 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링크를 걸어서 뭐 직접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선생님들의 그 해설지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앞에 풀다가 뒤에 합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즉 한 화면에서 모든 걸 처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매거진을 보면서 예약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행 간다는 거에 있어서 예약뿐만 아니라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물품들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거를 망라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했던 부분은 2008년도에 창업 준비를 요 공간에서 제가 수업을 듣고 진행을 했고요.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제가 원래 일본에 있었으니까 한국이랑 일본에서 2009년도에 법인 두 군데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다음 2010년도에는 그 얼굴 인식이라는 모바일 기반에서 얼굴 인식을 해갖고 뭐 푸딩 카메라 같이 내 얼굴을 가지고 접속하는 거죠.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할 때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하도 돌렸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인강 듣거나 동강 들을 때 아이디 한 분 사시면 10친구한테 공유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강의를 들을 때 내 얼굴 좀 뭐 본인이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참패했습니다. 제가 시사영어사랑 파고다 영어사에 제안을 했는데 시사영어사랑 파고다 그 어학원이 두 군데가 동시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은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이디를 돌려쓰고 이렇게 나눠서 쓴다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막지 않는 이유는 막았을 때 경쟁사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시사에서 도입을 하면은 파고다로 그 회원수가 몰린대요. 왜냐면 돌려써야 되는데 비싼 강의료 내고 못 들으니까.
그런 도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장을 볼 때 반가운 부분이죠. 아, 알고 있지만 도입되면 좋은 걸 알고 있지만 도입됐을 때 회사 매출이나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2010년도에 한번 경험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 하면 가장 처음 이제 의식주가 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밟아갔어요. 2011년도 2월에는 일단은 해외 관광청이랑 제휴를 해갖고 그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그 호텔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혹시 리즈리사라고 하는 브랜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일본 브랜드 중에서? 일본에서 매출 2조 정도 하는 브랜드인데 그거에 대한 브랜드 총판권을 저희가 다 갖고 왔어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이 브랜드에 옷을 팔 수 있는 권리, 온라인으로, 특히 모바일에서 또 패드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올해 8월에 계약을 해서 이제 가져옴으로써 이제 의가 해결됐고요. 근데 주랑 의를 해결하는데 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마트폰 쓰시는 분 있으면 나가사키라고 검색을 해보면 저희가 나가사키라는 도시에 가서 관광할 수 있는 관광 가이드북을 저희가 관광청이랑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또 나가사키 짬뽕? 이런 라면이 있더라고요. 제안을 했죠. 아, 나가사키 짬뽕이 한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데 고민을 해야죠. 나가사키에서 와서 직접 조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짬뽕 가게에서 그리고 짬뽕을 팔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름만 나가사키 짬뽕이지 전혀 뭐 이걸 가지고 상품화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사키 관광청에다가 제안을 해서 나가사키에서 짬뽕을 운영하고 있는 가게들의 이제 주방장들을 일단 한국에 한 3개월씩 데려와서 각 가게 이제 부산에 하나, 서울에 하나 이렇게 해서 가게에서 조리를 직접 하고 나가사키 공인, 진짜 나가사키 짬뽕을 팔 수 있는 그냥 그 외식 사업도 한번 해보자라는 식의 제안을 해서 지금 내년도에 각 학교 앞에 생길 것 같아요. 대학가 주변으로. 일단 이렇게 먼저 의식주가 해결이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됐던 시발점이 바로 모바일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모바일 전문 기업 회사인데 스마트폰으로 관광 가이드북을 만들다 보니까 맛집 찾게 되고 스마트폰으로 여행 갈 곳을 찾다 보니까 뭐 예약도 하게 되고 여행 갈 때 이제 대학교 가셔서 이제 검색을 해봐서 배낭여행 가실 때 이제 구글링을 하고 블로그를 많이 보실 텐데 그럴 때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의 창업 초기였던 것 같아요.